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의 투자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1km 안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 800여 명을 모집해 매년 24만 원씩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민발전은 소룡동을 시작으로 옥서면, 내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시험 가동을 시작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1km 안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 800여 명에게 마을기업을 통해 한 사람당 매년 24만 원씩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받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0.2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는 만큼 그 이익을 주민과 나눠야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연 24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발전소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주민 참여는 전체 사업비 1,267억 원 가운데 4%, 50억 7천만 원을 마을기업이 채권으로 사들이면 한 사람당 7%의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채권은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투자금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1km 이내의 주민들은 원래는 다른 데는 투자를 받는데 저희 2구역은 투자금 없이 그 기금 전체 금액은 한 50억 되고 그 중에는 국가에서 90%를 빌렸고 10%는 저희 대주단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득은 보지만 직접 투자는 없는. 정책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추천서로 정책자금 45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 20년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마을기업을 설립한 이후에는 이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준비부터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인 타당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모았고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드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사를 좀 거쳤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이자인 1.75%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고 양도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1구역은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있지만 시민발전은 투자금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패널이 고장이 나서 전기가 발생을 못했을 때 그때도 꾸준하게 이익 배분을 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펀드에 참여했다가 타 지역이라든가 나는 꼭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양도를 할 경우에 얘기해 주십니다. 1km 이내의 주민 투자자는 군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 등 중복 투자도 가능합니다. 주민과 공유하는 태양광 이익 배분, 투자금 없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1차 투자자 모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군산에 14개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천보 BLS와 유니테스트, 이피캠텍 등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부장 산업 관련 분야의 투자 유치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들 기업은 9,426억 원의 투자와 1,514명의 신규 고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항만을 만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소 생산과 수입,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수소항만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 전국 14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에는 분루수소 생산 전용 터미널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구역 지정과 수소항만 육성 지원책을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 운영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을 확정하면서 1년 더 연장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내년 전북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예산을 각각 5억 원과 3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 전북인력개발원이 자생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이단 폐쇄가 산업체 재직자 교육,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져 휴원이 불가피해지자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군산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다시금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군산의 고용률이 55.4%로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2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인구 유출이 10,000명에 이를 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고용위기 지역 유지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등에게 건의했습니다.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4,700억 원어치가 완판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액 종이 2,850억 원과 모바일 1,850억 원이 전액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91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 4,600억 원의 상품권이 모두 팔렸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기준 가맹점 매출이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대비 한 곳당 4,153만 원의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에 군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두 번째 도전 만에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된 겁니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일상모험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 도시를 목표로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각종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제4차 문화도시는 전국 49곳 도시가 지정을 신청해 1차 서면 인터뷰와 현장 검토, 발표회를 거쳐 최종 11곳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 업체 중에 전통 명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성과 역사성, 희소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건데요. 지난 2019년 11개 업체를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체가 추가돼 모두 2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군산 금동 쌍용반점. 싱싱한 바지락, 홍합 등으로 우려낸 짬뽕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군산 대표 중식당입니다. 49년째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9살 고영수 씨는 쌍용반점이 군산 전통명가로 선정돼 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통명가 저희가 선정돼서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저희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정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명성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 업소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통명가를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 중앙로 원도심에 위치한 서울지업사. 벽지, 바닥재 타일 등 실내 장식 관련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평생 도배만을 해왔다는 68살 이정호 씨는 이곳 중앙로에 자리 잡은 지도 올해로 38년째입니다. 90년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한 30년 넘었잖아요. 이 명가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말만 명가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명가라는 간판을 걸었으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섬세하게 하고 싶죠. 이 두 가게의 공통점은 군산 전통명가로 선정된 가게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명가를 발굴했습니다. 2019년 11개 업체가 선정된 후 지난해 5개, 올해 현대칼라, 쌍용반점, 계곡가든 등 6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돼 군산 전통명가는 모두 22개로 늘었습니다. 전통명가의 선정은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며 선정 기준은 전통명가의 지역성, 역사성, 희소성과 경쟁력,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업주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하여 앞으로 선정된 전통명가들은 전통명가 인증 현판 부착과 홍보물 제작, 가게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700만 원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전통명가 선정으로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신규 3곳과 기존 54곳 등 모두 57곳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음식점은 보배밥상과 매주 6일, 명륜 진사갈비 조촌점입니다. 또 이미 지정된 54곳에 대해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지정된 모범 음식점 57곳에 대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와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한국지방자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강 시장은 대기업의 가동 중단으로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경제 활력으로 군산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군산 내초공원 습지에 수생태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시는 내초공원 광장과 공원 내 물길을 연결해 인공섬을 만들고 섬과 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는 등 볼거리를 만들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생태 공원 조성에는 국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이 투입됐으며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등 총 56종 24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의 대학, 의료원과 저출산 고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군산시는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 군산의료원과 함께 인구정책 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대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인구정책사업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에 책임 있는 기관 등을 추가로 발굴해 인구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와 또 새로운 시청자 유입을 위해 방방칠콕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영상 속에 나오는 7개 장소를 맞춰야 하는 방방칠콕. 퀴즈는 군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일까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퀴즈 영상을 시청한 이후 영상에 나오는 장소를 제공된 네이버 폼의 순서대로 정답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응모자 중 30명을 추첨해 프랜차이즈 음료와 치킨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북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지역 서점과 연계한 북큐레이션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독서 증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북큐레이션은 내년도 말까지 운영됩니다. 한길문과 예스트문고, 마리서사 등의 지역 서점 등은 군산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마련된 지역 서점 코너를 통해 주제별 북큐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조촌동 상가번영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직접 담근 2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소룡동이 관내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가구 4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응원을 더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